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과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사진과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중단을 뉴욕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뉴욕시와 MTA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킷 50만 개를 긴급 공수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도 깊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병원을 돕고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산안은 4,810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대출에 3,210억 달러,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에 25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공화당의 고위 의원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3,21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 동안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사업체에 최대 10,000달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에 600억 달러가 배정됐고 병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2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의 경우 23일 법안 처리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3,5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려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속히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이를 비판한 이민 옹호 진영에서 경악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관계자들은 신규 영주권이나 워킹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앞으로 수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외국인의 이주나 근무가 중단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았던 것처럼 합법적 이민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전염병을 이용해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다수 유럽 국가들로 입국 제한 대상을 확대했으며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6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1명이 사망한 핵항모 시어도 루즈벨트호에서는 증상을 보인 확진자 비율이 대략 40%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2주 동안 입원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증상이 없던 산모의 14%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 33명 중 29명은 검사 당시 증상이 없었지만 일부는 나중에 증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승무원과 승객 중 절반 가까이는 당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 18%는 시간이 지나서도 전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가 무증상이며 그 비율은 25%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고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군 내부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60에서 7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발병하는 사례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항체 검사 대상자는 그로서리, 슈퍼마켓 등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항체 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을 분석해 특정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함으로써 과거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면역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3,000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검사자는 무증상을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로 경제 재개 시점에서 먼저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ow many people had coronavirus but self-resolved? We don't really know because we haven't been able to do testing on that large a scale. But we're going to start here in the state of New York with antibody testing. Antibody testing means you test a person to find out if they have the antibodies which they would have if they wer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And we're going to do that in the most aggressive way in the nation, where we're going to sample people in the state, thousands of people in the state, across the state, to find out if they had the antibodies. That will tell us, for the first time, what percent of the population actually has had the coronavirus and is now, at least short-term, immune to the virus. 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검사를 통해 뉴욕주 2천만 인구 중 항체를 가진 뉴요커의 비율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신고도 사진과 문자로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모든 비필수 행사들을 6월까지 전면 취소 조치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벌금을 500불에서 1000불로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공공장소 외출을 하는 시민들이 붐비면서 사회적 거리를 무시한 코로나 안전 불감증 현상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을 발견하면 민원 전화 311로 사진을 첨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saw some improvement in the dynamics with hospitalization, we saw some improvement with the number of ventilators that we had to use versus the number we expected to use. That says that shelter in place and social distancing
are working.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집에 머물도록 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니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의 일환으로 올해 개최되는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를 금지한 데 이어 5월과 6월에 열리는 비필수 86여 개의 행사들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 대표 이벤트인 50주년을 맞은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스라엘 축하 퍼레이드, 포르토리칸 데이 퍼레이드가 취소됐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시경에 적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는 총 244건입니다. 이번 달 초 켄터키주와 브루클린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 간에 불거진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두기 캠페인이 근본적으로 시행된 배경이 본인 자신의 건강만을 위한 실천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우리 주변 이웃의 건강까지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중단을 뉴욕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뉴욕시와 MTA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홀든, 에릭 올리히, 에릭 조나이, 피터구 이들 4명의 뉴욕시 의원들은 뉴욕주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억제 방안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는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로버트 홀든 의원과 피터구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필수 근로자들에게 타 교통수단을 제공할 방법과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코로나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기타 필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을 중단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대중교통 운행 중단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코로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행 감축을 감행했고 오히려 비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탑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수용 인원의 절반만 탑승을 허용해 지난 18일부터 일부 노선별 새로운 일정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모든 대중교통 운행 트랜짓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하며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 제한이 의료진의 교통수단까지 차질이 빚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워 시간대와 일반 시간대의 시간 조율과 지하철 버스 운행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 관련 종사자들의 발열 검사, 장갑, 마스크 지원에 힘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유지가 바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 개를 긴급 공수한 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18일 한국계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진단키트가 실린 대한항공 여객기를 맞이하기 위해 볼티모어 공항에 직접 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유미 호건 여사가 직접 한국 내 여러 회사와 통화한 결과 랩지노맥스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7만 건 정도에 불과한데 총 50만 회 검사가 가능해 검사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입니다. And we're so proud to have such a special bond with South Korea. So proud of my wife. And he said that that they considered me as a Hanguk Sai, which means a son-in-law to the Korean people.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Some of the governors, like as an example, the governor from Maryland didn't really understand the list. He didn't understand too much about what was going on. No,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would have been helpful.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주지사가 언제 한국에 키트를 주문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호건 주지사의 집무실에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수속으로 전국 주지사 협의회 의장을 맡은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화, 민주, 양당을 포괄하는 주지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I'm not sure what the president's referring to. I have a pretty good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and I appreciated the information that was provided by his team, but he wasn't there for, I'm not sure what he was trying to say. The administration made it clear over and over again that they want the states to take the lead, and we have to go out and do it ourselves, and so that's exactly what we did. 호건 주지사는 줄곧 미국의 검진 키트와 의료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국가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여하는 엄청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I just said it's just, look, we're doing a tremendous servic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이 없다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제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도 깊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밀러 사무엘 부동산 감정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퀸즈 아파트 임대자 수가 크게 줄어 아파트 리스 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나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다른 지역도 아파트 리스 계약 건수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같은 기간 동안 46%, 맨하튼 38%나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 리스팅 건수는 아예 폭락 수준을 보였습니다. 스트리티즈 부동산 회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지막 주 뉴욕시 전역에 새로 나온 주택 매출 리스팅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나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려고 내놓은 판매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구매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물을 보는 곳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각 부문이 얼어붙자 뉴욕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 6천 명 정도의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시 부동산 관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72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던 오하이오의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60세인 맥다니엘은 지난 3월 13일 마이클 데원 오하이오 주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내리자 주지사의 권한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며 6피트 거리두기를 무시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과 이은행 뉴욕 지점은 2011년 이란 불법 송금에 연루된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와 뉴욕주 은행 비밀법 등의 의무 규정 준수 미비 등으로 총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기업은행은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홀랜드 터널이 오늘부터 2022년 봄까지 장기 공사에 들어가 1차로 저지3에서 맨하튼으로 들어오는 차선의 야간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이 통제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6일 동안 야간 시간대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밤과 주요 공휴일 밤은 통행이 허용됩니다. 켄터키주 주민들이 직장 폐쇄 철회 요구 시위를 벌인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에서는 지난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주도인 프랭크포트에 모여 리오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오늘 하루 발생한 감염자로 최고치인 273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잠시 속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이 바뀌면서 느려진 소박한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